그댄 이미 나아가고 있어. 나아가던 중에 한 번 덜컹인 거예요. 그댄 계속 나아가시오. 난 한 걸음 물러나니. TQ가 높이 있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해도 됐을 텐데, 무시를 선택해도 됐을 텐데, 이리 울고 있으니 물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엔 분명 차이는 존재하오. 힘의 차이, 견의 차이, 신분의 차이. 그건 그대 잘못이 아니오. 물론 나의 잘못도 아니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진 것뿐이오. 그대 TQ는 행남 어르신도 험한 댁도 살고 있어. 추노꾼도, 도공도, 역관도, 심부름 소년도 살고 있어. 물론 애기 씨로도 살아요. 영리하고 안전한 선택이요. 부디 살아남으시오.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당신의 TQ를 지키시오. 그럼 존버하시오. 또 넘어지지 말고. 까마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회장은 3대 지수 모두 역시나 상승으로 마무리. 정말 끝없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장. 트럼프는 관세 협상 8월 1일까지 대부분 끝낼 것 시장을 안도시키고 있고요. EU는 미 무역 합의 임박 관측 속 EU 수장 27일 트럼프와 만난다. 트럼프는 스코틀랜드로 떠나는 길에 기자들에게 미국이 EU와 무역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50대 50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관세라는 똥을 싸질러 놓고서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있으면은 닦고 휴지가 없으면은 그냥 바지를 올리겠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멤버십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또 필요한 멤버십 영상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유일한 유튜버다. 당신의 계좌를 구해줄 영상 두 번째, 스윙 무릎 잡기. 아마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25년에 시청한 주식 관련 영상에서 최고의 영상일 것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당신의 계좌를 구해줄 영상 3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른 영상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공포지수는 다시 74. 아쉽네요. 요번에 한 익스트림 그리드 한 96까지는 찍어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 4월에 공포지수 3 또는 4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드도 96은 찍어줘야 되는 것이 정의실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다시 그리드로 복귀. 좋지 않은 신호고요. 풋앤콜 옵션도 0.65. 이렇게 좀 올라가면은 요거는 이게 뭐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안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매수의 방법, 공포지수 매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7월 25일 금요일에는 인텔 그리고 비트마인, 위라이드, 테슬라, 인버스 상당히 개미들이 떨어지는 종목만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금요일. 그리고 주간 순매수, 월간 순매수를 보면은 비트마인, 비트마인의 키움전사, 그리고 TSLL 3위에 랭크되는 모습. 키움전사님께 강하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식이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도대체 테슬라에 그렇게 목매는 것인가? 아니 일론 머스크도 자신이 없대잖아. 근데 왜 그렇게 자신이 있어가지고 테슬라에만 목매는가? 테슬라를 살려면은 본주로 사세요. 본주로. 테슬라 본주. 그러면은 변동성에 녹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TSLL만 그렇게 사니까 25년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그렇게 사면 살수록 그 테슬라를 매집한 날은 테슬라가 내린다. 금요일 보십시오. TSLQ가 4위에 올라주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 숏을 사니까 테슬라가 반등하지 않습니까?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과학이다. 다음 주 어닝 발표. 다음 주는 미장의 에이스 기업들의 어닝이 총망라되는 한 주다. 주요한 기업들을 박스로 체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폭풍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구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기업이 실적 발표와 동시에 박살나고 있다. 실적이 좋건 말건 가이던스가 나쁘건 말건 그것은 실적 발표 후에 주가의 방향에 따라 언론이 지어낸 해석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많이 올랐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 실적이 웬만한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는 안 된다. 파격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만 쉬지 않고 오른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기자회견. 파월이 해임설이 나온 이 시점에서 끝까지 레임덕을 펼치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앵무새 같은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이제는 준비가 됐다. 금리 인하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비둘기적 발언이 나오지 않은 한
실망 매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 IPO 티커는 FIG, 최근에 서클 IPO 이후에 IPO 붐이 불었는데 과연 그 붐을 피그마가 이어가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8월 1일은 미국 상호 관세부가 굉장히 이게 좀 다음 주에 가장 걸리는 이벤트인데 시장은 위험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음 주는 마지막 폭탄 돌리기가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흥미진진하게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미국 7월 고용 보고서 현재 기준은 고용이 오히려 나쁠수록 금리 인하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에 고용이 오히려 나쁘게 나오는 게 시장에 유리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7월 4주차 0.9% 상승. 그러면서 최고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 상단의 검정색 선, 이제는 여기를 터치할 것 같은, 이렇게 터치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23년과 24년에는 참 좋았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쭉 계속 터치하면은 조정받고 터치하면은 조정받고 터치하면 조정받고 정말 이렇게 저는 끝없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25년에 큰 아픔을 맞았었죠. 그래서 증시는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언제든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진 아무도 모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7월, 8월이나 아니더라도 하반기는 이게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겠죠. 하반기에 지금 터치하지 못하더라도 약간의 조정을 봐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라인을 터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미국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롱의 보조지표. 롱의 보조지표는 과열을 나타내는 지표인 스토캐스틱과 RSI 두 지표를 보려고 준비했는데 현재 기준 스토캐스틱 95, 99, 99, RSI 60, 66, 67. 스토캐스틱은 100이 한계다. 100을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다시 100이 한계다. 일봉은 속여도 주봉은 못 속이는데 주봉이 99다. 미쳤단 말이죠. 쉬지 않고 너무 과열로 올라가면은 이 스토캐스틱의 지수는 올라간다. 현재는 정상이 아니다. 18년 19년 미중 관세 전쟁의 조정을 받기 전에 최고점은 스토캐스틱 95, 98, 98, RSI 59, 65, 67. 현재가 18년 19년에 미중 관세 전쟁 조정을 받기 전 최고점 주봉의 보조 지표를 넘겼습니다. 돌파한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18년 19년과 현재인데 다우 지수의 스토캐스틱 RSI 넘겼고 S&P도 스토캐스틱 넘겼고 RSI도 넘겼고 나스닥도 스토캐스틱 넘겼고 RSI도 넘겼고 다 넘겼어요. 18년 19년의 최고 지점을 돌파했다. 과열이다.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 빨간색 지지선까지 온다 하더라도 빨간색 지지선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빅스가 현재가 최저점이다. 최저점이라고 하더라도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최저점으로 계속 이렇게 25년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빅스가 이제 반등을 할 때가 크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가 빅스의 최저점 부근이다.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이 지점보다 높게 올라가는 지점이 반드시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안드로메다에서 센타우리자 그리고 이제 오리온 자리에서 어떤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간 듯한 그런 상황이죠. 여기가 이제 검정색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이 선을 넘어가면은 무조건 고점. 블랙홀. 검정 블랙홀입니다. 여기까지 진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까? 가면 좋죠. 가면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나스닥은 갈 때까지 갔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다시 한번 중앙 이평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견조한 흐름. 현재는 나스닥이 고점이긴 한데 어떠한 조정의 징후는 차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나스닥 지수는 살 수 있죠. QQQ는 살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TQQ를 이 상황에서는 절대 못 사겠다. 때려 죽여도 못 사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TQQ를 약간의 부분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제 주식 포트의 가장 큰 비중이 바로 TQQQ입니다. 평단도 낮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급등의 지지선 파란색 선을 조금 간격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마음이 편한데 자꾸만 여기를 며칠간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21선의 이평선과의 이격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부분 익절했습니다. TQ를 많이 갖고 있긴 한데 평생 가져갈 생각은 없거든요. 사팔사팔 하면서 비중을 줄였다가 높였다가 줄였다가 다시 채웠다가 그러면서 가져가야 되는 상품이지 TQ는 무한정 존버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막말로 작년 2월달이었죠. 2월달 고점보다 지금 낮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TQ의 장기 홀더들은 낮은 가격에서 샀더라도 2월달 대비해서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 수익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TQ는 고점일 때는 일부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올 매도는 때려서는 안 된다.
된다. 조정이 올 거라는 걸 트럼프가 귓속말로 알려줘도 올 매도는 때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 평단이 낮기 때문에. 평단이 뭐 30대 정도라면은 일부 매도를 하고 조정을 좀 쳐맞고 다시 한번 이게 갈 거니까 하반기에 어설프게 올 매도를 때렸다가는 수량만 다 털리고 조정이 왔을 시 다시 못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분 매도하고 나중에 조정이 오면은 부분 매도한 만큼 다시 채워넣고 뭐 이렇게 4848 리밸런싱 하면서 운용해줘야 되는 상품입니다. 조금 머리가 아프죠. 엔비디아 더 가야지. 축하드립니다. 반도체는 여기에서 이제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이탈을 해도 다시금 이렇게 올라와 주면 되는데 21선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선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요거는 진짜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 스토캐스틱 내려오고 있고 조만간 우물을 만들고 조금 더 내려오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은 다시 반등해줘서 이렇게 가주면은 좋은데 내려오고 계속 내려가고 이렇게 이탈하고 막 이렇게 내려가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위태위태합니다. 속슬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트레이더는 빨간색 지지선을 이탈하자마자 매도 때렸어야 되는 거죠. 25달러 보라색 속슬의 생명 라인 이탈을 했다가 약간 마롤로 들어 올렸지만 여전히 속슬의 상황은 좋지가 않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개박살 나고 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인텔도 뭐 당연히 기대는 안 했지만 개박살 나면서 속슬을 끌어내리고 있다. 그나마 엔비디아가 버텨주면서 속슬의 급락은 막고 있지만 속슬 안에는 계좌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기 때문에 현재는 위태위태한 상황. 테슬라는 항상 위태위태하다. 금요일에는 우리 키움전사가 테슬라 인버스로 바리게이트를 쳐주면서 당연히 월가의 세력들은 개미가 몰린 곳에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는 원리에 입각해서 양봉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양봉을 보여줬는데 이 양봉의 상태를 보면은 4시간 봉을 봤을 시 이 저항 자리에 딱 터치를 하고 쳐내렸죠. 아쉽게도 323달러 여기를 딱 터치하고 그게 4시간 봉의 2평. 굉장히 아쉬운 마무리입니다. 멤버십 텔레그램에는 4시간 2평 저항자리 도달, 여기 저항자리 도달, 역배열, 현재 역배열이고요. 역배열에서는 모든 이평선이 저항이 된다. 역배열에서 이평선은 물려있는 자들의 평단이기 때문에 본전 매도 심리가 나올 수가 있죠. 나왔습니다. 본전 매도 심리. 그러니까 이 테슬라라는 종목은 굉장히 힘든 종목이라는 거예요. 현재 명확하게 말해서 200일선 파란색 200일선 돌파를 실패하고 저항을 맞은 거죠. 역배열이에요. 정배열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200일선 위에 이런 식으로 200일선 위에 캔들이 올라서줘야 됩니다. 현재는 역배열. 저항을 맞고 떨어진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데드캣 바운스. 월요일에 반드시 파란색 200일선을 돌파하고 올라서줘야 됩니다. 320불을 돌파를 하고 올라서줘야 그나마 정배열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삼각수렴 검정색도 저항이 되고 삼각수렴 빨간색도 저항이 되고 계속 저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은 물려있는 자들의 탈출 러시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움전사 여러분들 테슬라에 그렇게 목매지 말라니까. 테슬라는 이런 낮은 평단에서 잡은 자들의 존버 고뇌의 시간이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배열이 되고 나서 약간의 이제 횡보를 할 때 그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여기서 산다고 하면은 사다 팔았다 잠도 못 자고 새벽 2시 3시까지 사다 팔았다 요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은 나스닥에 훨씬 더 많습니다. 키움전사 여러분들 테슬라 관심을 꺼주시고 테슬라 숏을 좀 사주세요. 그래야 더 시저가 살지 않겠습니까? 애플입니다. 애플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채널의 상단 맞고 떨어지고 채널의 상단 맞고 떨어지고 채널의 상단까지 왔습니다. 하단에선 반등, 하단에서 반등. 4월 관세 빔이니까 약간의 제외를 하고 하단에서 반등, 하단에서 반등, 하단에서 반등. 지금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채널의 상단까지 왔다. 그러나 21선 턴을 하고 있고 121선까지 오랜만에 올라왔다. 만약에 이 상단 저항선을 검정색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파란색 201선까지는 다이렉트다. 애플을 조금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현재 매수를 해볼 만한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은 애플 스파이가 오랜만에 차트를 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스파이도 갖고 있고 U-프로 S&P 3배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는 잘 보지 않아요. 왜냐? 그냥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랜만에 보니까 검정색 저항을 돌파했다. 이 검정색 저항이 23년부터 24년 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줬던 검정색 저항선, 요 저항을 돌파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파했어. 강한 저항의 돌파는 지지가 된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RSI가 75네요. 지수의 RSI가 75다.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구간. 요게 조금 걸린다. 다우지수는 최고점을 넘겨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3 저항을 받고 있다. 다우지수가 넘겨주면은 모든 지수가 신고점을 돌파하는 건데
다우지수가 좀 약하다. 2018년 19년 관세 전쟁 때도 다우지수만 신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미국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 오르면 좋아요. 저는 숏의 보조지표, 숏의 차트를 분석하려고 했는데 이 차트가 이게 굉장히 이거 눈이 아파요. 시력이 점점 나빠질 것 같아서 차트는 보지 못하고 이 보조지표만 보면은 속스 S는 벌써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올라갔다. 별로 반등도 안 했는데 급격하게 스토캐스틱이 올라가고 있고요. RSI도 한 40, 굉장히 RSI도 많이 올라갔어요. 신기하네요. 별로 반등도 안 했는데 SQQQ는 여전히 스토캐스틱 우물과 매도의 상태, 그리고 RSI는 29다. 얼마 전에도 속스 S도 RSI가 29였어요. 그리고 한 며칠 안 돼서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잘 안 보이지만 반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SQQQ도 다음 주에 빅테크의 실적이 나가리가 된다. 그러면은 뭐 금방 이렇게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평생 반등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지난 4월 관세 전쟁 시절 영원히 나스닥이 끝날 줄 알았던 그런 상황도 결국에는 반등을 했죠. 그리고 현재는 영원히 오를 것 같은 나스닥이죠. 끝까지 오를 것 같지만 끝까지 오르는 건 없습니다. 이러한 낮은 RSI가 이제 곧 올 수 있으니 욕심을 좀 줄여라,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키움전사의 ETF 순매수, TSLQ 감사합니다. 우리 키움전사는 또 왜 이럴까요? MSTU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요 파란색 라인이 주봉의 최고점을 이은 선이고 요 라인은 센터 우리 알파게 2 프록시마 별이다. 즐기는 구간이지만 최소한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현재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고 중앙 이평선 21선을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봉의 저항선까지 트라이하러 갈 수 있을 거라 보지만 중앙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은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중앙 21선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MSTR 말씀드렸죠. 검정색 라인, 이 검정색 라인을 돌파하면은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검정색 라인을 이탈하면은 약간의 하락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정색 라인을 살짝 이탈할 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가이드라인 그거 드렸잖아요. 검정색 라인을 이탈하자마자 그리고 21선까지 이탈하자마자 약간의 좀 조정 중이고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비트코인이 좀 더 힘을 내줘야 MSTR이 오른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놀랍게도 비트코인보다 MSTR이 상승률이 더 커요. 토탈로 봤을 때 24년, 25년 토탈로 봤을 때 상승률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 이러한 구간과 이러한 구간에서 MSTR을 사놓고 왜 안 오르냐고 징징대는 것은 여러분들의 탐욕을 탓해야 되는 것이 MSTR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의 타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영상이 길어져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코인 관련 영상은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시저 구독자방에는 563명이 입장해 주셨네요. 더 시저 구독자방은 무료고 패스워드는 4321. 여러 트레이딩 고수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정보를 나누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장해 주셔서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눠보시자고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UDT방에는 고수분들이 상당히 많이 입장을 하고 계시고 장기호 멤버십은 조금 길게 보는 중장기 매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 오를 때 과감히 결별, 보유 종목을 자랑하고 싶을 때 존네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런 버핏. 그럼 주말 2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코인 관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